시간 없는 직장인 일본어 실력으로 초고속 승진하기,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어 공부하면서 실력을 쌓고 있죠? 그 실력으로 초고속 승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일본어 실력으로 그 두각을 나타내어서 초고속 승진하는 그 과정과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의 강의의 목차는요, 일본어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는 승진 1순위 도전을 할 겁니다. 세 번째는 계약 체결을 위한 일본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할 거고요. 일본어 실력 갖추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거고, 그 다음에 결론을 지을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본어 실력으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또 그래서 고속 승진을 해서 성공적인 그 회사 생활, 그리고 또 조금은 우월하고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본어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본어의 가치는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있고요. 한일 무역의 무한성, 접근성, 용이,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일본어의 가치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외국어 하면은 버떡 떠오르는 것이 우리 영어죠. 자, 그러면 영어하고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 목표는 같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영어는 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어 잘 배우는 법, 쉽게 배우는 법, 눈 감고도 영어 말하기, 듣기,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영어를 잘하는 방법들이. 근데 궁극적인 그 다음은 어떻게는 배우고 나서 그 다음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목적이 있을까? 영어를 배워서 미국에 가서 비즈니스를 한다? 취업을 한다? 통번역 업무를 한다? 극소수의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목적이 없어요. 단지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영어를 배웠는데 어느 날 나에게 영어로 질문해 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전혀 대답하지 못하면 부끄럽지 않겠어? 어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영어를 배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자녀가 영어를 질문해 온다든지 그럴 때 내가 질문에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 좀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어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유학을 한다든지, 일본 취업을 한다든지, 일본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일본 여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국내 회사에서 일본 관련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분명하고 그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일본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무궁무진한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이 있고요. 뜨고 있고 한참 뜨고 있고, 또 비경을 발굴해서 여행 유튜버 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 다음에 각종 축제나 놀이, 전통 역사, 이런 인물, 이런 각종 콘텐츠를 가지고 1인 기업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를 그대로 일본어로 확장하기 위해서도 일본어 배우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일본어로 취업하기 위해서 월드잡 플러스에 들어가면 일본어 능력시험 N2 취득자를 대상으로 구인 광고가 많이 뜨니까 그 구인 광고에 응하기 위해서 일본어 배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과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은 학습 목표가 다르다라는 거, 그런 일본어는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즈니스 가치가 지금까지 이미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이 무한대로 확대가 되어 있어요. 충분한 그 기반이 되어 있다는, 토대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일본은 교통시간과 교통비가 짧고 적게 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을 뿐더러 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일본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 어떤 분위기, 환경이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어 실력으로 얼마든지 이 일을 더 발전적으로, 확장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데서 일본어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배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일본어가 매우 어렵거나 우리가 배우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우리가 접근을 못하고 도전할 수가 없겠지만, 일본어는 한국인이
대하기에 아주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단기간에 실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보통 4개월이 걸리는데요. 1단계만 하더라도 일본어의 모든 문형을 이해하고 응용 가능합니다. 일본어는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한 룰을 외워놓으면 그 이해하게 되면은 거기다 단어만 넣어가지고 많은 말을 확장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괌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말을 이해했어. 그러면은 이 괌 대신에 뭐 사이판에 가고 싶다, 서울에 가고 싶다, 오키나와에 가고 싶다, 뭐 뉴욕에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고 싶습니다 대신에 먹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자고 싶습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놀고 싶습니다를 전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단어만 그대로 넣으면은 그 룰에다가 단어만 넣으면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얼마든지 그 뭐 빨리 할 생각 안 하고 적당하게 정확하게 의사전달만 할 수 있다라면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이제 일본어가 경어와 보통어가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도 이 경어, 보통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문화가 있고 그 외에도 어떤 생활적인 공통적인 문화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큰 각오나 뭐 그런 그 도전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조금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실력을 키워서 내 경쟁력을 삼아서 내 삶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언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많은 일본어를 배우는 목적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승진, 고속 승진할 수 있다. 일본어 실력으로 그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 짧은 시간에 일본어를 배워서 고속 승진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그 주제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승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뭐 연한에 따라서 그 몇 년 있으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승진하는 방법 말고 추월 차선 타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사 승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그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야 회사 승진을 잘할 수 있어. 뭐 그것도 맞는 얘기죠. 업무 능력이 뛰어나야 해. 그 다음에 글로벌 마인드가 있어야 해.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의 어떤 설이 있겠죠. 그 회사 승진을 잘하려면 그러한 것이 필요 조건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회사 승진 1순위, 즉 0순위나 1순위는요. 회사에 그 가시적인 이익을 끼친 사람이 승진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는 확장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회사의 근본 기능이라고 보면은 원리라고 보면은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보면은 일본의 시장을 확장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그 일본의 정보 수집을 하고 시장성을 파악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전 회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그 윗선에서 많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은 담당자, 실무자로서 회사를 입사한 지 1, 2년 뭐 몇 년 안 된 그 실무자로서는 그 이런 시장 확장 능력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직장 생활 얼마 되지 않은 초년생에 해당하는 사람이 급승진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계약 체결 능력입니다. 계약 체결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회사의 제품이 알려지고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것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일본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네하고 이렇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필요하다고 볼 때 그 사람들은 70 내지 80%를 어느 정도 그 결정을 하고 바이어가 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무역을 하거나 그 관계가 있는 회사들은 1년에 한두 번은 일본 사람이 옵니다. 뭐 계약 체결로 오든지 무슨 뭐 다른 목적으로 오든지 하여튼 오는데요. 그때에
이제 일본어 실력자가 그 두각을 나타내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 우리 회사의 제품을 이제 뭐 그 몇 대를 수주하겠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발주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에 그 계약을 잘 성사시키면 그거를 이제 70% 내지 80%의 그 애매한 상황에서 100%로 이 회사를 제품을 소개하고 친절하게 배려하고 그 회사 제품, 회사 상황, 회사의 어떤 그 시장성 이런 것을 잘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궁금해하게 여기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또 원하는 그 기능의 제품을 여기서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어필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성공까지 이루게 된다면 그래서 회사의 매출에 크게 기여한다면 그게 바로 결정적인 승진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수출뿐만 아니고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의 어떤 소재가 원료나 뭐 부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그거를 수입을 해야 된다. 수입은 꼭 필요한다라고 할 때 그 수입을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우리 반도체 소재에 해당하는 어떤 것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삼성전자의 당시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가서 수입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을 수입하는 계약 체결을 한다면 그것도 굉장한 가시적인 성과이고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일본의 시장을 확장하고 그런 능력은 회사 전체가 있고 또 윗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많은 작용을 하겠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큰 능력은 역시 계약 체결 능력이라는 거. 수출이든 수입이든 계약 체결 능력이 절대적인 그 능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인간관계 좋다든지 뭐 글로벌 마인드가 있다든지 또는 뭐 회화를 좀 잘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추월차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계약 체결해서 성과를 확실하게 내면은 이 과정에서 이제 인정도 받고 또 내 실력의 두각을 나타내고 그래 회사에게 큰 유익을 끼치고 그러면 나도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회사에 대한 약간의 우월감도 생기고 그 우월감은 나를 더 원동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계약 체결 능력을 갖추는 일. 이것이 이제 바로 승진 1순위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나를 한층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일본어 실력이 필요할까요? 문서 작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공식 이메일을 작성하고 일본어 계약서를 번역하고 검토해서 또 우리 쪽에 계약서 제안서를 내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하고 어렵게 생각되어지지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 비즈니스 문서 이런 거는 전부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에다가 지금의 상황, 우리 회사의 상황을 몇 마디 덧붙이고 또 숫자를 바꿔서 해주면 훌륭한 문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화 소통 능력이 필요한데요. 일상 대화서부터 협상 대화까지 말을 잘하면 됩니다. 근데 이 대화 소통 능력에 있어서 대화가 말을 못해도 번역기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아닙니다. 번역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디를 갔는데 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화장실은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몇 시간 걸립니까? 이렇게 단순한 것을 묻거나
들을 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번역기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친밀감을 쌓는다든지 이럴 때 상대방이 말한 것을 못 알아들어서 내가 번역기 돌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내가 말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대방은 그 사이에 마음의 문을 확 닫고는 나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일상회화나 협상회화까지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아요. 그 다음에 능숙하게라는 것은 빨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화응대 능력도 필요하고 경어나 어떤 상황별로 적절하게 표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비즈니스 능력, 사업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금방 앓고 감정적으로 막 계약 체결하고 이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기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나중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친밀감을 형성해야 되는데 말을 막 내 말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 쪽 사정만 막 얘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그 비유만 맞추려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계약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떠듬떠듬 한다든지 뭐 너무 또 서두른다든지 말에 자신감이 없어서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비즈니스가 성립이 안 되죠. 특히 또 일본은 비즈니스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딱 자르게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둘러서 말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요. 이런 비즈니스 능력은 다음 차트, 일본어 실력 키우기라는 실력 쌓기라는 차트에서 그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능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계약 성공 능력인데요. 일본어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본어로 작성하고 상대방이 일본어로 가져오면 문서를 읽고 이쪽 회사가 상대방이 요구하는 원하는 제품을 그런 기능을 넣은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능력이 있는지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공장 생산팀하고도 합의가 돼야 되겠죠. 얘기하고 그거를 그대로 제안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제안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PPT를 만들어서 발표 능력을 키우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는 이제 이 계약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발표되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되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약을 실행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제안서 작성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또 Q&A를 많이 합니다. 일본 사람들 실무 담당자가 바이어로 오기 때문에 이 바이어는 질문도 많고 디테일하게 또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대방 회사가 원하는 그거하고 우리 회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조인트를 해가지고 접점을 찾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이거는 나중에 뾰록 나니까 절대로 그런 것은 금물이고 더 이상의 다음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제 다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출 수 있는 그리고 문서 같은 경우는 다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이런 제안서도 다 양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화 능력은 다음 차트 일본어 실력 쌓기 거기에서 더 디테일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 체결을 위한 일본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았다면은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일본어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는 목적에 따른 커리큘럼 3단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은 일본어를 배우는 목적에 따른 커리큘럼이 각각 3단계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본어 회화,
또는 어떤 사람은 일본어 능력시험 뭐 N1을 하겠다, N2를 하겠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한 커리큘럼,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뭐를 하기 위한 뭐 나는 통번역 전문가가 되기 위한 커리큘럼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계약 체결을 위한 커리큘럼 3단계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1단계는 일본어의 기본 분용을 익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목적으로 하든지 1단계는 동일합니다. 근데 어떤 출판사들 일본어 교재든지 1단계를 야무지게 다 잘 해놨어요. 근데 우리 학원에서 사용하는 1단계 교재는 시사 일본어사에서 나오는 신개념 일본어 입문편과 초급편을 합니다. 그러면 입문편에는 1과서부터 18과까지 있고 초급편에는 19과부터 36과까지 있어요. 얼핏 보면은 2권 같지만 이게 이어진 한 권이에요. 한 권입니다. 그러면 이 한 권을 쭉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본어의 문형을 다 익히는 셈이 돼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단어만 새로 넣어서 말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나는 뭐가 라면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돈까스를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한 문장, 그 문장을 이해하는 그 과정, 그리고 기본적인 단어를 익히는 과정이 전부 1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를 마치면 일반적인 대화는 다 잘하게 돼요. 상당히 잘하게 돼요. 그 다음에 2단계는요. 일본 바이어 접대 일본어 회화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동경 일본어 전문학원이 편적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재는 뭐냐면 이제 일본 바이어가 한국에 있는 그 회사에 2박 3일 동안 어떤 이제 제품을 보고 회사를 보고 또 그 시설 라인을 다 구경한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 줄 거라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 체결 끝에 이제 그 본국으로 돌아가는 공항 배웅까지의 상황별 2박 3일 동안 그 일본 바이어를 동행하면서 대화했던 대화들이 나와 있어요. 공항 바중, 임원 소개, 생산시설 둘러보기, 회사 및 제품 소개, 그 다음에 회식할 때의 내용, 회식할 때의 이야기, 그 다음에 호텔로 데려다 주고, 또 호텔에서 그 다음날 아침 호텔에 아침에 픽업을 해서, 호텔 가서 픽업을 해서, 또 회사에서 계약 전 실무회의, 그러니까 바이어도 실무자고, 또 실무회의, 뭐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원하는 제품을 그리고 이쪽에서 해줄 수 있는 한계 뭐 그런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를 전부 타진하는 것이 계약적 실무 회의거든요. 이거 하고 이제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는 한가하게 이제 근처 공원을 산책한다든지 둘이서 실무자끼리 그런 시간. 그다음에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계약을 체결하고 공항 배웅 픽업을 해서 공항 배웅하고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제 임원진과 상의를 충분히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도 그거 실무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하고 공항 배웅을 하면서 이제 다음에 이게 생산이 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니까 이거를 생산함에 있어서 그쪽에 생산 팀장이 뭐 언제 한번 와서 중간 체크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공항에서 배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본 바이어 접대 회화인데 상황별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 기르는 단계가 바로 2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있는데요. 일본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일본어 회화. 그러니까 다락원에서 나온 이 교재는요. 여기서 상담이라는 것은 카운슬링이 아니고요. 쇼단해서 비즈니스적인 상거래 이야기를 말해요. 그래서 일본 비즈니스 상거래 이야기를 위한 일본어 회화. 상거래 이야기라 하면은 뭐 흥정, 계약 뭐 그런 이야기죠. 그 거래 이야기. 이거를 위한 일본어 회화라는 책이 있어요. 다락원에서 나오는 이 책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책임감 있는 사후 관리,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생산 중간중간에 그쪽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타진하는 이메일 소통, 전화 소통. 그 다음에 이제 납품 후에 크레임 대응, 크레임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전부 3단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죠. 그 일본 사람의 그 성향도 알게 되고, 일본의 그 비즈니스의 성향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의 대화의 어떤 그 대화 문화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자신이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 여러분들 다니는 그 회사에 인사카드가 있죠. 개인 인사카드에다가 반드시 일본어 실력 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해놔야 됩니다. 상이라고 해놓고 거기다 이제 공간이 있다면 그 일본 그 계약, 체결, 능력, 있음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제 어떤 일본 바이어가 왔을 때 회사 내에서는 누가 일본어를 잘하지? 그 사람을 동행해서 우리 회사 거를 그 매출하는데 판매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할 사람이 누구지? 회사에서 찾겠죠. 그럴 때 딱 서류를 둘러본다든지 인식을 평소에 시켜줘야 돼요. 뭐 인사과에서 이렇게 오며 가며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기록도 해놓고 어필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진수 당신이 해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가 내가 일본어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찬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력을 우리가 어떻게 갖출 것인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갖추려면은 첫째는 학원 대면 수업을 권유를 합니다. 근데 학원은 뭐 각 곳곳에 각 도시마다 없는 데가 없죠. 근데 우리 울산에서는 동경 일본어 전문학원에서 합니다. 동경 일본어 전문학원은 정해진 시간과 그 학원에서 맞춤식 1대1 수업을 전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강생이 전부 수준이 다르고 뭐 좀 히라가나 하는 사람도 있고 전에 많이 했던 사람도 있고 막 그래서 수준이 다른 데다가 또 목표가 다 달라요. 능력 시험을 원하는 사람, 뭐 그 여행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뭐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그 전개하기를 원하는 사람, 계약 체결을 원하는 사람 굉장히 다양해서 그 욕구를 다 충족하기에는 여러 사람하고 수업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1대1 수업을 해서 그 사람의 학습 목표가 뭔지, 그 다음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시간을 언제 낼 수 있는지를 타진해서 수업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동경일본어 전문학원의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는 바로 댓글란에 있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동영상 수업 플러스 1대1 코칭이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매 교재를 1페이지서부터 끝페이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수강생에게 수업하듯이 그대로 100% 수업해 놓은 것이 있어요. 동영상 수업. 이건 이제 황 박사 일본어 수업에서 있는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도 있고 탈링이라는 그 교육 플랫폼에도 있고 라이브 클래스라는 곳에도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나 탈링이나 라이브 클래스에 들어가서 황 박사 일본어 수업을 검색하시면 그 황 박사가 제가 수업을 해놓은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동영상 수업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기 주도적 수업을 하는 거고 시간과 장소도 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가 있고 반복 학습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수업인데 또 단점이 있어요. 뭐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또 일정한 시간 정했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뭐 회식이 있다든지 다른 바쁜 일이 생기면은 여지없이 이거는 후차 순위로 가서 못하고 또 일주일이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자꾸 미뤄지고 진도도 안 나가고 공부가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1대1 코칭을 합니다. 1대1 코칭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다음 시간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하세요. 이렇게 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 안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세요. 이해 안에서 또 코치가 또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습 진도 안에서의 질문도 하고 질문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일본 관련 일이나 일본어에 관련된 일을 다른 진도와 상관없이 질문을 하면은 받아주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일본 이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쓰죠? 사업계획서 쓰려는데 어떻게 쓰죠? 이것까지 우리는 다 그 1대1 코칭해서 해주기도 하고 또 시간을 따로 내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다 마쳐도 이게 보통은 1년,
보통은 5개월에서 1년까지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이제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막 길을 잃어서, 그러면은 또 전화 오면은 또 그것도 해결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학원이 지금 오랫동안, 지금 38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여러분들이 간다든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해서 여기서 한 번이라도 배웠던 분이면은 우리가 다 전화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4개월, 12개월, 1년 동안 해도 되고, 빨리 해서 1단계 2개월, 2단계는 1개월, 3단계 2개월 해서 5개월에 끝내는 수도 있는데요. 짧은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일본어 실력을 쌓아서 일본어 경쟁력을 세워서 이제 어디에서든지 자신있게 일본어의 실력자가 되어서 인정받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니까 또 일본어 관련 업무들이 또 나한테 오고, 그러면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고, 그리고 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직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어를 잘하고 나의 능력이 키워지고, 그러면은 또 나의 인정받고 빨리 승진하고, 또 추월 차선 승진 차선을 달려서 빨리 승진하고, 그러면 또 수입도 많아지고, 이런 이제 선순환 역할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도 능동적으로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 없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일본어 실력을 기른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론 및 마무리를 말씀드립니다. 일본어 실력으로 여러분들은 승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실력으로 회사와다 동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실력으로 나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일본어 실력으로 나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어 실력으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어 실력으로 초고속 승진할 수 있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계약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실행하는 자만이 자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생활 능동적으로 룰루랄라 멋지게 인정받으면서 또 승진하면서 삶이 기쁘고 즐겁게 전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와 고려대 와리마